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단순 구조 모델링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생성할 때 볼트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 볼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단순 구조물 모델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단순 구조 모델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볼트가 체결할 수 있는 지름 29mm 구멍 6개가 생성되어져 있는 모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볼트의 형상 중에 원형 그리고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볼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려면 볼트 부재를 더블 클릭하시면 볼트 속성 창이 열려지겠지요. 지금 요 같은 결과물들을 저와 함께 같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지금 원형 플레이트 그리고 직사각형 플레이트 볼트를 포함한 그 부재들을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원형 플레이트를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둥 명령어를 써서 플레이트, 원형 플레이트 모양의 기둥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툴골 탭을 누르고 기둥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속성창에서 일반 카테고리에 프로파일을 엣지 프로파일이 아닌 원형 단면 프로파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원형 단면 프로파일에 보면 오렌지 계열과 청색 계열의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오렌지 계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직경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청색 계열은 값을 청색 프로파일은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형 단면 프로파일을 파란색 또는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에 대한 부분에서 값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파라메트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름을 500mm로 변경하고 적용 확인. 그러면 프로파일이 D500으로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카테고리에 수직, 회전, 수평. 회전, 수직은 중간, 수평 중간으로 넣어주시고 상단은 50mm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그리드 A에 임의의 한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기둥이 하나 생성이 되어질 겁니다. 3D 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FFL 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3D 뷰로 전환을 해보면 이와 같은 50mm 상단 높이를 가지는 기둥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수직 배열을 놓고 FFL과 3D 뷰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볼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트라는 이 부재를 생성하려면 최소한 부재가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원형, 단면, 기둥 하나만 생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볼트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메인 부재, 보조 부재는 지금 원형, 단면, 기둥 자기 자신을 2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툴볼 탭 누르시고 볼트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지금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상세 도면에 언급되어져 있는 볼트의 표준과 크기를 선택을 할 거예요. TSB 표준을 선택할 거고 크기는 24mm를 선택하고 허용 오차는 5mm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형상 볼트 그룹의 형상 속성에서 원을 선택합니다. 볼트 개수는 우리가 원형 기둥에 6개를 볼트를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볼트 개수를 6이라고 줄 거고 직경은 지금 원형 단면 기둥의 직경을 500mm로 해서 기둥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볼트가 생성되어지는 직경은 500mm보다 적은 값을 주고 6개의 볼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경을 400mm로 주고 원형 단면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조 부재를 선택해 달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원형 단면 기둥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조 부재를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 주시고 볼트의 원점은 원형 단면 기둥에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 X 방향을 수평 방향에 250 되어지는 점을 X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지금 볼트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결과를 보면 문제는 옵셋 시작 위치에 카테고리에 가보면 dx, dy, dz 속성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트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볼트 속성의 표준, 디폴트 값을 가지고 먼저 볼트를 생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볼트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고 볼트 속성 그룹에서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서 볼트를 먼저 생성을 해주면 아까 같은 옵셋이 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그룹을 필터를 선택을 해서 속성 그룹을 선택을 해서 옵셋 시작 위치를 보면 dx, dy, dz 전체 모두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기와 표준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크기는 24mm, 표준은 TSB, 그리고 허용 오차는 5mm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지금 현재 형상이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원으로 선택하고 볼트의 개수 6개를 내가 생성하겠다. 직경은 400mm. 그런 다음에
볼트를 체결할 메인 부재를 원형 단면 기둥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보조 부재를 원형 단면 기둥을 다시 한번 선택해 준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볼트 그룹의 원점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둥의 끝점 찍고 오른쪽 방향의 X축 방향을 정을 해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 명령어를 중지하고 이번에는 다시 언두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볼트를 생성한 것을 취소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왼쪽 상단 쪽에 가보면 다른 실행 명령어 화살표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실행 취소 명령어를 클릭을 하든지 또는 컨트롤 Z를 눌러줘서 볼트 생성 명령어를 취소하고 원형 단면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복사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기둥의 하단점, 끝점, 시작점을 복사의 원점으로 그 다음에 대상점을 기둥의 끝점을 찍어줘서 원형 단면 기둥을 Z축 방향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형 단면 기둥의 높이가 길이가 50mm였기 때문에 두 개의 원형 단면 길이는 전체 100mm가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 원형 단면에 속성 창을 열어서 클래스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위아래 원형 단면 기둥의 색깔이 다르게 부재가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형 원으로 해서 볼트를 다시 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볼트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실행됐던 속성값 그대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부재는 원형 단면 상단에 있는 기둥을 선택하시고 보조 부재는 아래쪽의 원형 단면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줘도 돼요. 마우스 중간 버튼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눌러줘도 됩니다. 볼트 그룹 원점 아까처럼 원형 단면 기둥의 끝점을 찍어주고 오른쪽 또는 수직 방향의 X축 방향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형 단면 기둥 하나를 가지고 볼트를 체결했을 때하고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볼트가 위에까지 어셈블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볼트 체결한 게 원형 단면 기둥 위에 있는 것까지 볼트의 머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볼트 머리가 아래쪽에 위치한 걸로 지금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볼트 속성창에서 어떤 속성을 변경해 줘야 되냐 하면 체결 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체결 길이가 지금 100mm로 되어 있는데 이 100을 약간 더 크게 값으로 변경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100을 150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는 변화가 없으면 200mm 값을 주고 수정 버튼
은 300mm 값을 주고 수정 버튼. 부재와 부재의 전체 길이가 볼트를 생성했을 때 체결 길이의 값에 따라서 볼트의 어셈블리가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셈블리에서 볼트 아래에 있는 와시아를 체크를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와시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와시아를 선택을 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 부분에도 와시아가 하나 더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생성을 할 때 부재와 부재의 전체 길이를 감안을 해서 볼트 속성의 체결 길이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 형태의 볼트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록이라는 형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플레이트를 생성을 해 줄 건데 얘도 기둥 리본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파일을 플레이트 프로파일로 변경을 해 줄 거예요. 플레이트 프로파일은 전체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을 입력해서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냥 FLT를 선택을 할게요. FLT 선택을 하면 기본 200에 20mm 값이 나옵니다. 얘를 600에 20으로 변경했을 때 플레이트 기둥이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이 지금 0으로 상단은 50mm로 그런 다음에 이미 1000점을 찍어주면 플레이트 자체가 기둥의 플레이트 단면 기둥은 이와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 220이 아니라 600에 20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플레이트 프로파일 기둥이 어떻게 변경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을 주게 되면 400mm, 600mm가 될 거예요. 자, FFL 뷰에 가서 편집 명령어를 편집 탭을 누르고 리본 명령어 중에 측정 리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기둥의 끝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점 클릭하고 측정 거리 위치를 클릭해주면 전체 플레이트 기둥의 크기가 600에 400mm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측정 명령어를 써서 디멘전을 표시를 한 후에 디멘전 표시를 더 이상 안 할 경우에는 뷰 탭에 다시 그리기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테일 도면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볼트 그룹 생성했을 경우에 형상은
배열로 볼트 6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록으로 볼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목록이라는 거는 볼트 원점을 기준으로 X 좌표, Y 좌표를 입력을 해서 볼트 그룹을 생성해주는 형식이 목록이에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트의 첫 번째 요 볼트를 생성하려면 볼트의 원점을 2점을 찍어주고 볼트 하나를 생성하려면 우리는 부재를 먼저 선택을 2번 하고 볼트 원점을 달라고 할 때 이 점은 이 플레이트 요 모서리 점에서부터 50mm 그리고 100mm가 떨어져 있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50이라는 이 방향을 X축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X의 값은 50이 되는 거고 Y의 값은 100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재를 선택을 하고 볼트 원점을 달라고 할 때 이 모서리점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상대 좌표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R을 입력하고 X 좌표를 50, Y 좌표를 100을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점이 볼트 그룹의 원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은 직교 모드를 켜고 오른쪽의 방향으로 마우스를 잡아준 다음에 한 점을 찍어주면 그 방향이 X축 방향이 되겠지요. 그러면 모델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점에서부터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100mm 되는 지점에 볼트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골 탭을 다시 누르고 볼트 리본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엽니다. 그리고 볼트 그룹의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서 초기화 시켜주고 크기는 당연히 24mm고 TSB 그리고 허용 오차는 5mm. 지금 배열 정상을 배열이 아니라 목록으로 선택하고 볼트 거리 X 볼트 거리 X와 볼트 거리 Y의 속성값은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트 기둥을 한번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하단의 모서리점을 찍고 컨트롤 키를 떼고 키보드에서 R을 입력해서 상대 좌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100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볼트 그룹의 원점이 찾아지죠. 그리고 직교 또는 직각 방향에 한 점을 찍어주면 볼트 그룹의 X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볼트 하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중지하고 지금 속성 창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부재를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한번 선택하면 볼트의 속성 창이 열려져요.
여기에서 볼트 그룹을 카테고리의 형상을 배열이 아니라 다시 목록으로 변경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게 목록은 볼트 그룹 원점을 기준으로 X 좌표, Y 좌표를 부여를 해서 볼트 그룹을 생성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볼트 1열의 Y축에 200m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의 볼트를 하나 생성을 하려면 지금 이 볼트 그룹의 원점은 0,0이 되겠고 이 점은 0,200이 되지요. 그러면 볼트 거리 0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두 번째 점은 X가 동일해요. 그러면 0이 그대로 입력해 주겠죠. 그리고 볼트 거리 Y에서는 0이 아니라 Y 값이 200이 돼야지 이 지점에 볼트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봅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보니까 우리가 테클라에서 볼트가 생성되어질 때의 규칙을 잘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볼트의 행이 1행이 아니라 2행일 경우에는 볼트 그룹과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볼트가 생성되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 볼트는 Y축 방향으로 100mm만큼 더 이동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동 명령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볼트 속성에 가서 옵셋 시작 위치에 DY가 되죠. 왜냐하면 원점 그리고 이쪽 방향이 X축 방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볼트 원점에서 수직 방향인 이 방향은 Y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 시작 위치에 dy 값을 0이 아니라 100, 시작도 100이고 끝부분도 100이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열에 볼트 2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다른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일부러 여기 좌표값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2열에 볼트 2개를 생성하려면 이 지점에 볼트는 좌표값이 250에 0, 요 볼트는 250, 200이라는 좌표값을 갖겠죠. 그리고 3열에 있는 볼트들은 500, 0, 500, 200이에요. 그러면 X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X방향은 0, 250, 500 다시 0, 250, 500 즉 X방향의 좌표값은 6개가 입력이 돼야 되고 Y좌표값도 0, 0, 0, 200, 200, 200 이렇게 6개가 입력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 다시 테클라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볼트 속성의 형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볼트 거리의 x는 0, 250 한 칸 띄고 500이 되죠. 아래쪽 행에 있는 볼트의 x 좌표값, 그리고 이 행에 있는 볼트 x 좌표값도 입력을 하면 0, 250, 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트 거리 y는 아래쪽이 다 0, 0, 0 3개의 값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3 곱하기 0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 행의 y 값은 200, 200, 200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00,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볼트 6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 디테일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트의 간격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편집 탭을 눌러주고 측정 리본 명령어 중에 볼트 간격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볼트를 선택하고 부재를 플레이트 단면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해주면 이와 같이 디멘전이 표시가 되고, 이 디멘전 표시된 거와 디테일 도면을 비교를 해서 거리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거리가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볼트 형태 그룹은 목록보다는 배열이라는 형상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목록이라는 거는 실제 지금 어떤 경우에 더 유용할까요? 대각 방향, 그리고 배열로 볼트 그룹을 생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에 얘를 목록 형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목록이나 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결각 값을 보면 거의 유사한 결각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차이는 목록은 좌표 값으로 볼트 그룹을 생성한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